그러면 성공에는 사실은 노하우가 있죠. 성공이 그냥 저냥 열심히만 한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인드셋도 필요하지만 무엇을 본질을 알고 원칙적으로 해야만 성공으로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PM 사업에서 여러분이 성공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해 나가야 되는지를 조금 오늘 심플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컨텐츠 이렇게 5가지지만 여러분 심플하게 오늘 조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초기 사업자라면 이 모든 것을 내가 해 나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배움의 자세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이 사업은 진행은 했어. 그런데 어느 정도 내가 중간 리더 정도의 직급까지는 갔지만 그 이상의 어떤 그룹 확장이 조금 어렵다. 혹은 조금 더 배워야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것들을 내 파트너들에게 내가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가라는 부분 점검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런 주제를 들어가기 전에 실제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정의를 제가 한번 내려달라고 이 챗 GPT 요즘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이 챗 GPT로 제가 정의를 한번 내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개인 간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상품과 서비스의 유통 및 판매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개인의 어떤 신뢰를 기반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판매 방식인데요. 여기 회원과 파트너들이 직접 소비자인 동시에 판매자가 되어서 제품을 사용하고 추천 판매하면서 조직에 연결하는 구조를 갖는다라고 정의를 좀 내려줬어요. 그런데 주요 특징이 그럼 무엇일까요? 여기서 이제 직접 판매 방식이다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제가 조금 더 주의 깊게 봤던 부분은 두 번째 네트워크 확장 부분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네트워크 확장 부분에서 단순히 판매가 아니라 새로운 파트너를 소개하고 후원함으로써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가는 일이 이 본질적인 특징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자신이 구축한 네트워크 전체의 성과가 보상에 반영된다라고 나와 있죠. 결국은 내가 직접적으로 판매한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구축된 모든 네트워크가 성과 보상에 반영이 된다라는 부분을 챗 GPT가 또 정의를 이렇게 내려줬는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보상 구조가 장기적으로 이 레버리지 소득을 크게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의 특징을 한번 더 짚어주었고, 네 번째, 가장 주요 특징 네 번째, 교육과 리더십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육과 리더십 부분에서 성공을 위해서 단순히 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 파트너들을 교육하고 코칭해서 함께 성장하는 리더십이 필수적이다라고 나와 있죠. 내가 어떤 물건을 잘 판다고 해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파트너들이 나처럼 혹은 나 이상의 리더십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이 교육과 인재 양성과 리더십 비즈니스라는 성격을 가진다라는 거를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정의를 이제 내린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제 스타트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실제적으로 그래서 PM 본사와 독립사업자인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역할이 다르다는 겁니다. PM에서는 제품의 R&D, 계속적으로 혁신적으로 이 바이럴 마케팅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면 제품이 굉장히 좋아야겠죠. 그래서 제품의 R&D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세무회계나 기업 법률, 수입 승인이나 통관, 혹은 제품 배송이나 CS, 그리고 생산관리, 물류관리, 재고관리 등등의 이러한 모든 일을 본사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케팅과 교육은 나에게 위임을 한 거죠.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우리에게 이런 마케팅과 교육이 위임이 돼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마케팅을 잘하고 교육을 잘 시켜서 레버리지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 프랜차이즈 로열티 소득의 크기가 결정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사업이 회사 모토 자체가 심플 앤 석세스풀인데요. 굉장히 심플하죠. 단 3종으로 회사 전체 매출의 75%를 차지하고 있고 사실은 그 3종으로 모든 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업 진행 시에 오토쉽과 풀셋이 들어가면서 바로 사업자 진입이 굉장히 쉽게 진입이 됩니다. 그러면 오토쉽과 풀셋을 유통했다고 해서 바로 나의 파트너가 사업자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바로 사업자가 아니라 사실은 이 사업에 관심이 있고, 이 사업의 비전을 일차적으로 느껴서 안 하면 후회할 것 같고, 뭔가 설레이는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감정적으로 느껴서 선택을 한 것일 뿐이에요. 이분이 완벽하게 이 사업에 펼칠 수 있게끔 준비된 사람이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토시카 풀셋을 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치만 이제 초기 사업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회사에도 취직이 되면 어때요? 여러분이 200, 300만 원 받는 정말 직장에 취직이 된다 하더라도 무조건 이 OJT 기간이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최소 한 달에서 세 달 정도 OJT 기간을 갖죠. 저도 제약회사에 처음에 취직했을 때 저는 3개월의 OJT 기간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돌아다니면서 이 부서에서 필요한 필수적인 어떤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기간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도 그런 기간이 있죠. 여러분이 오토시카 풀셋으로 사업자 진행을 하시더라도 나에게는 QM 기간이라는 퀄리파잉 매니저, 즉 30일간의 OJT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제 30일은 아니고 그 달에 내가 오토시카 풀셋으로 혹은 뭐 다른 방식으로 사업자 진입을 했을 때 그 달의 말일까지 배우는 기간을 QM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 동안을 사실은 저는 최소 30일로 이렇게 잡고 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한 달 동안 내가 진심을 다해서 배우다 보면은 빠르게 배워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OJT 기간을 30일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제 사업을 스타트를 하거나 혹은 나의 초기 사업자가 사업을 결정했을 때 일단은 배움에 시간을 투자하게끔 안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업을 시작했다면 당장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액티바이즈 한 잔 먹게끔 하고 체험하게끔 하고 그리고 뭔가 제품 유통하면 팔면 되는 일 아닌가라고 쉽게 생각해서 바로 현장에 뛰어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바로 현장에 뛰어들었을 때 오히려 상대방의 어떠한 우려나 이런 그 다단계 아니야? 혹은 뭐 먼저 시작한 사람만 돈 버는 일 아니야? 나는 파는 거 못해. 이런 어떤 부정적인 발언 하나에도 굉장히 기가 꺾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큰 비전만 가지고 어떠한 배움이 전혀 없는 상태로 현장에 나가는 걸 저는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성공하고자 마음을 먹었다면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배우고 내가 배운 것을 가르쳐야지만 이 성과가 날 수 있고 성장을 할 수 있고 성공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걸음마도 아직 내 파트너에게 가르치지 않고서 이 사람이 뛰어다니기를 바라지를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결국에는 수학 체증의 법칙을 따른다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배웠느냐에 따라서 나의 성과가 결정되고, 내가 배운 것을 얼마나 가르쳤냐에 따라서 나의 그룹의 사이즈가 결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PM 사업을 할 때 성공 체크리스트라는 게 있죠. 저는 이 성공 체크리스트를 제가 어쨌든 N사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었고 그때 어떤 것들을 정확하게 배워야지만 이거를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 이후에 이 성공 체크리스트를 한번 작성을 해봤고 이 체크리스트를 PM 사업 초반에 제가 이제 작성을 해서 제 파트너 사장님들께 라인별로 이 트레이닝을 사실은 다 시켜드렸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본인들이 직접 할 수 있게끔 이러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100%, 200% 이상 알려드리려는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성공 체크리스트라는 것들을 돌아보니까 다 했더라고요. 다 했고 이런 것들이 제가 결국에는 그룹 성장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거를 나눠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성공 체크리스트라는 거를 제가 진행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소 제목으로, 소 주제로 나누면 11가지 정도 되지만 사실은 상이 큰 주제로 나눴을 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진행하셔야 되는 것들이 이 마이스토리와 명단 작성, 해강북 복제 트레이닝, 그리고 스폰서와 비즈니스 소통, 시스템 참여, 이 5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중에서도 스폰서와 비즈니스 소통은 첫 한 달만 하는 건가요? 아니죠.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업을 성장시켜 나갈 때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고, 시스템 참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혼자 참여하다가
5명이 되고 10명이 되고 이렇게 시스템 참여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제가 지속적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이 마이스토리와 명단 작성 그리고 해강북 복제 트레이닝 이 세 가지는 첫 30일 안에 여러분들이 마스터하실 수가 있는 체크리스트예요. 그래서 이 마이스토리 안에 사실은 목표 설정과 드림보드, 인생의 수레바퀴와 같은 인생의 목적을 찾는 그런 것들이 마이스토리 안에 다 사실은 포함이 되고요. 명단 작성, 내가 마이스토리로 나만의 사업 설명을 다 정리를 하셨다면 이걸 가지고 명단을 작성한 분들에게 만나서 직접 하셔야겠죠. 그리고 이 해강북 복제 트레이닝은 사실은 이 사업 설명과 보상, NTC 데모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씩 이제 짚어 나갈 텐데요. 첫 번째 마이스토리 같은 경우는 나만의 특별한 사업 설명이기 때문에 가장 사업의 첫 스타트부터 여러분이 바로 작성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제가 PM 사업을 선택을 누군가가 했다면 이 사람이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고 인생에 열정적으로 살아온 사람이라면 주변에서 반드시 궁금해 합니다. 내가 PM 사업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에 이미 호기심 유발이 생기는데 그 호기심 유발이 생겼을 때 실제적인 미팅이 들어갔을 때 내가 왜 선택했는지를 뭔가 이 사람의 마음에 와닿게 설명하지 못한다면은 그 기회는 바로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이 스토리, 나만이 표현할 수 있는 나의 특별한 사업 설명을 반드시 준비를 초반에 하시는 게 너무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이런 거 쇼츠 많이 보시잖아요. 어떤 드라마 한 편이 예를 들어 뭐 16부작, 이런 16부작 드라마를 사실은 유튜브 쇼츠 같은 거에 한 20분, 뭐 30분 정도 만에 사실은 그 16편의 드라마를 다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쇼츠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나의 인생이 굉장히 지금 뭐 30년, 40년, 50년 길게 흘러왔지만 임팩트 있는 나의 인생의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내가 사업 설명에 표현을 할 만한 것들은 사실은 또 그렇게 길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짧고 임팩트 있게 상대방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을 뭔가 위주로 마치 드라마 한 편을 보듯이 그렇게 이제 특별한 사업 설명을 조금 선택을 하시면 좋고 그렇게 이제 풀어나가시면 좋은데 그렇게 이제 풀어나가시는 순서가 보통은 독일 PM을 내가 만나게 되기 전에 내가 살아온 인생의 스토리를 짧게 이제 풀어내시면 좋고, 내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인지, 어떠한 선택을 해왔던 사람인지를 풀어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승전결로 이제 나눠지잖아요. 그 승 부분에서는 내가 어떻게 PM을 만나게 됐는지, 어떠한 부분에 관심이 생겼고, 내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 때문에 PM을 선택하게 됐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 독일 PM을 선택한 이후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어떠한 제품력이나 사업성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론 부분에서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 결론 부분에서는 무엇을 꼭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내가 이제 막 PM 사업을 선택했다면 뭐 매니저나 뭐 혹은 뭐 SMMM, IMM 정도의 초기 사업자겠지만, 결국에 나는 이러한 꿈과 비전을 반드시 실현할 거라는 나의 어떠한 목표를 상대방이 함께 설레일 수 있도록 그 결론 부분에서 나의 포부를 반드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이 사업이라는 것은 사실은 기세고 이 에너지 사업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가 얼마나 일목요연하게 이론을 잘 푼다고 사업이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에너지, 나의 설레임, 나의 꿈과 비전에 끌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결론 부분을 굉장히 잘 생각해 보시고 써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마이스토리를 작성하는 시간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초기 파트너 사장님들이 나와의 대화를 통해서 정말 내가 이 PM 사업을 왜 해야 되는가? 왜 꼭 해야만 하고, 왜 진실되게 해야만 하고, 내가 어떠한 결과를 내서 인생을 바꾸고 싶은가를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흐릿하게 느끼지만 결국은 이 마이스토리를 통해서 굉장히 선명한 청사진으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내가 스폰서가 너무 비전 제시를 잘하고 막 이 사업에 뭐 비전을 주고 그래서 선택한 것 같거든요. 보통 이 마이스토리를 작성하기 전에는.
근데 마이스토리를 딱 작성하게 해드리면, 아, 내가 정말 이러한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왔고, 나 이렇게 열정적이었는데, 나는 이런 도구를 지금까지 찾고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앞으로 이렇게 살 거라는 선명한 비전이 그려지면 본인이 이 사업에 진심으로 임하게 돼요. 그래서 그럴 때 구체적인 목표나 꿈이 그려지게 되는 거고, 이 시간을 저는 반드시 갖습니다. 그래서 제 직대 파트너 사장님들과는 저는 이 마이스토리 작성하는 시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요. 두세 시간 정도, 진짜 길면은 한 세 시간 정도 걸린 분도 있거든요. 그분의 꿈과 목표까지도 제가 막 끄집어내주는 작업을 합니다. 질문을 통해서. 사장님은 정말 왜 PM 사업을 선택하게 됐어요?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바쁜데도 이걸 하고 싶은 마음이 드신 거예요?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항상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그냥 표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분의 꿈과 목표가 궁금해요. 그 어떤 삶을 바라보고 어떤 삶의 방향을 바라보고 가는지를 스폰서로서 제가 정확하게 알아야 이분을 또 이끌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처럼 이 사람과 인생을 함께 우린 걸어간다라는 마음이 이 마이스토리를 하고 나면 확 생겨요. 그래서 이 마이스토리는 뭐 혼자서는 잘 하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먼저 보내드려서 작성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함께 나누면서 이러한 것들을 더 이제 매끄럽게 정리하는 시간을 꼭 갖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작성이 한번 완벽하게 되면 머릿속에서 쫙 본인이 거의 A4 용지 하나 정도 나와요. 보통 잘 작성을 하시게 되면. 그럼 이거를 나누면서 현장에서는 그거를 줄줄줄줄 외우면 큰일 나겠죠? 당장 그 상대방이 돌아가서 다시는 나를 만나지를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줄줄줄줄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 NTC처럼 적재적소에 맞게 상대방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부분만 이렇게 내가 쓴다든지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현재 자영업이 너무 어려운데 나도 자영업을 해서 어려웠던 경험이 있어. 그러면 그런 공감대 형성을 하는 현실 점검 부분을 임팩트 있게 말씀을 하시던지. 혹은 니즈 파악. 내 현실 점검을 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게 되면 상대도 마음을 열게 돼요. 너 지금 뭔가 필요하잖아. 너 지금 돈 벌어야 되잖아가 아니라 나는 이런 게 힘들었어. 나 이런 시대에서 지금 투잡, 쓰리잡 알아보는 이 상황에서 나 한 줄기 빛 같았어, PM이. 왜냐하면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상대가 나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연 것을 토대로 이제 소통이 되면서 상대방의 니즈까지도 파악이 되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타이밍이 왔을 때 적절한 질문을 반드시 해주면서 상대방의 니즈까지 파악을 하는 것이 마이스토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작성을 하시고 스폰서에게 점검을 받아보시는 것이 이제 초기 사업자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두 번째는 명단 작성이 이제 돼야 되겠죠. 내가 이 마이 스토리라는 나만의 사업 설명이라는 무기가 완벽하게 작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나가서 만나셔야 돼요. 이제 나가서 만나셔야겠죠. 그래서 명단 작성을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는 일단은 내가 한 달 안에 혹은 두 달 안에 아무리 늦어도 두 달 안에 반드시 다 만날 집중 명단 30명을 일단은 쓰셔야 돼요. 그 30명의 집중 명단은 내가 30명에게 말한다고 해서 그 30명이 다 할까요? 아니에요. 이것도 알려주셔야 돼요. 30명이 나랑 다 하는 게 아니라 이 30명 중에 반은 무슨 네가 뭐 건강기능식품을 해. 혹은 뭐 네트워크 아니야? 다단계 아니야? 이런 말을 하면서 안 먹을 수도 있겠지만 나머지 15명은 그래 나 건기식 찾고 있었어. 독일 PM 좋다는 얘기 들었어 하면서 먹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 집중 명단 30명을 내가 작성을 하면 이 중에 15명은 확률적으로 먹게 되고 이 15명 중에 7, 8명은 매니아가 되고 이 7, 8명 중에 3명은 나와 사업을 결정하게 되고 1명은 리더로 남는다는 거죠. 이거 확률은 반드시 있게 되고 이 확률이 내가 원한 사람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사업과 적절한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나의 주변에서 떠올리면서 작성을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명단을 지워 나가는 것이 여러분이 할 일이지 나와 친하다고 반드시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망하셔도 안 돼요. 집중 명단 30명을 다 컨택할 때까지.
그래서 이 집중 명단 30명은 우선순위를 일단 적어야겠죠.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냐? 저는 1순위도 아니고 0순위라고 생각합니다. 0순위가 뭐냐? 잘 살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큰 사람. 그래서 지금도 이미 돈을 잘 벌고 있어요. 1,000만 원, 2,000만 원 벌고 있는데 나는 더더욱 뭔가 다른 도구를 찾아서 지금보다 2배는 더 벌고 싶어. 혹은 나는 이런 큰 가치가 있어서 지금도 뭔가 새로운 것을 계속 찾고 있어. 권리소득을 할 만한 어떤 플랫폼 사업을 찾고 있어. 이렇게 잘 살고 싶은 욕구가 커서 뭔가 투자할 것도 계속적으로 찾고 있고. 이런 사람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인지? 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면 돼요. 그 사람은 만나면 늘 주식 투자를 찾거나, 뭐, 코인 투자를 찾거나, 혹은 내가 뭔가 투잡, 쓰리잡으로 뭔가 어떤,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거를 늘 이야기를 한다던가, 이렇게 본인이 그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래서 잘 살고 싶은 욕구가 있는 사람이 일단 영순이고요. 두 번째는 추가 소득이 필요한 사람. 나는 지금 사실은 뭔가 내가 이제 2업을 하고 있는데 2업은 아닌 것 같고 여기서 50만 원, 100만 원이 매달 마이너스야. 그래서 너무 뭔가 다른 거가 필요해. 혹은 내가 지금 과거에는 굉장히 잘 살았는데 애기 키우려고 그냥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경력이 단절이 됐는데 애를 키우다 보니까 매달 50만 원이 부족해. 그래서 난 추가 소득이 필요해. 이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사실은 또 굉장히 이 도구가 나의 시간을 선택적으로 내가 50만 원, 100만 원의 추가 소득만도 세팅해서 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 다음 우선순위가 되겠고, 그 다음 건강관리와 자기관리, 그리고 다이어트에 평상시에 늘 관심이 많아서 이쪽에 돈 쓰는 게 전혀 아깝지 않아요. 혹은 지금까지는 관심이 없었는데 갑자기 당뇨 진단을 받아서 내가 건강 관리를 너무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또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대화를 나눠봐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이나 과거의 보험이나 영업직 등 이런 경력이 있는 사람은 내가 어떠한 거를 판매를 하고 뭔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두려움이 별로 없는 사람일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내가 하는 만큼 벌고 싶은 사람일 경우가 크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게도 이 사업에 비전을 줄 수가 있겠고, 그리고 저는 일단적으로는 거리가 가까운 사람도 조금 훨씬 더 내가 빠르게 가서 후원을 하고 교육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거리가 어느 정도는 아주 멀지 않아도 조금 초반에 사업할 때는 정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스폰서와 이러한 분들의 명단을 쭉 작성을 하시고 나서 30명을 쭉 작성하시고 나서 누구와 먼저 만날 것인지, 만나서 어떻게 미팅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스폰서와 상담을 하시는 게 중요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한을 반드시 설정해서 한두 달 내로 이 사람들에게 다 알린다라는 기한을 반드시 설정하고 이 명단에 대해서 상담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스텝은.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내가 명단 작성을 하셨다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 명단을 작성했고 내가 이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사실은 이거 내가 들어서는 알겠는데 내 입에서는 잘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처음에 그럴 수 있잖아요. 이 NTC를 NCT라고 자꾸 하고, 뭐 내가 마이크로솔브 뭔지 기억이 안 나고, 뭐 사실 보상 푸는 것도 어렵고 그러실 수 있지만, 이게 한 일주일 정도만 매일매일 여러분이 트레이닝 하신다라고 하면 사실은 금방 배우실 수가 있어요. 결국에 해강북이라는 이미 성공이 입증되고 검증된 이 한 장의 복제 트레이닝을 사실 이 시스템을 완벽하게 내가 장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실전 미팅에서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건 이미 입증이 되어 있어요. 가장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는 방법들은 이미 이 해강 그룹 안에서 이미 다 입증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업 설명과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방법, 그리고 보상 플랜을 푸는 방법, 이 세 가지만 마스터하면 이 똑같은 말을 3년, 5년 하면서 여러분들이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을 벌 수 있는 게 사실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똑같은 것만 그냥 1시간 동안 말할 수 있으면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준다는데 여러분들 못 하실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요. 단지 그 비전을 못 봤기 때문에 이걸 못 하는 거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렇게 이제 해강북 트레이닝을 하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이제 스폰서와 비즈니스 소통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일이죠. 근데 요거를 사실은 조금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실 수 있어요. 이거 내가 뭐 하나부터 열까지 뭔가 굉장히 이제 감시받는 것 같고 점검받는 것 같고 너무 그런 이제 기분이 드실 수가 있어요. 처음에 이 일이 어색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특히 이제 처음에 내가 이 업을 선택을 하시면 사실은 어떤 일이 펼쳐질지 잘 예상이 가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스폰서는 이미
이 경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과 미팅을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흘러간다라는 게 눈에 훤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팅 전에 그분과 이런저런 분이 있는데 이분과 미팅을 할 때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더 나은 방향으로 실수 없이 더 좋은 확률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미팅 전에 반드시 연락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미팅 후에는 이 미팅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시면서 어떠한 부분을 좀 개선시키는 게 좋은지 그러한 것들 혹은 내가 이런 부분 놓친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떻게 써야 됐을지 모르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폰서와 비즈니스 소통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를 또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지를 매번 이제 업데이트를 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2대1 미팅을 계속적으로 하는 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좋죠. 처음에는. 내가 혼자서 계속적으로 미팅을 하는 것보다 스폰서가 현장에서 어떻게 미팅을 진행하고 클로징을 어떻게 해나가는지, 그 추후의 미팅은 어떻게 잡는지, 이러한 모든 부분을 현장에서 보는 것만큼 여러분이 빠르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2대1 미팅을 계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잡아 나가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단 그렇게 이제 스폰서와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면 사실은 나의 머릿속에도 그렇지만 이 스폰서의 머릿속에도 이분의 계보도가 생생하게 사실은 쭉쭉쭉 그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놓치는 부분을 스폰서 사장님이 또 체크해 주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 이분 저번에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 그 타이밍인 것 같다라는 어떤 조언들을 그때그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스폰서와 비즈니스 소통을 그때그때 해 나가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 참여를 또 하셔야겠죠. 시스템에는 지속적으로 내가 이제 배워야 되는데 이거를 배우면서 사실은 지난번에 들었던 내용인데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다 정확하게 다 배웠다면 사실은 그 배운 것을 완벽하게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진짜 아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냥 내가 배우려는 마음 자세가 아니라 내가 내 파트너들에게 이러한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배움을 하시면 여러분, 내가 모르는 게 이렇게 많았구나. 이렇게 배울 것이 많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시면서 많은 부분들을 더 깊이 있게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그런 배움을 여러분 시스템 안에서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시스템에 또 내가 그저 계속적으로 나는 혼자서 참가만 하는 사람으로 남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시스템 소득을 버는 시스템 오너가 되기 위해서 이 시스템에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나의 산하로 몇 명이 이 시스템에 함께 하고 있는 것인가가 성공의 크기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비즈니스는 그냥 넘버라고 보시면 돼요. 내 산하로 몇 명이 참석해서 레버리지가 나고 있는가. 내가 혼자 이 시간을 1시간으로 쓰고 있는지, 10시간으로 쓰고 있는지, 100시간으로 쓰고 있는지는 여러분이 시스템의 오너가 얼만큼 큰 사이즈로 됐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결국에는 시스템 참여를 나부터 해야지 나로부터 펼쳐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팅을 준비할 때 이제는 이제 미팅 전에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 5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조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미팅 준비 시에 어떻게 자세를 갖추고 해야 되느냐. 미팅 준비 시 자세 첫 번째는 내가 컨택을 할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컨택을 할 때 누군가를 만남에 미팅을 하려고 연락을 하셨을 때는 호기심 유발만 하시는 게 이제 좋죠. 내가 너무 모든 거를 이 사업에 대해서 2시간, 3시간 동안 통화하면서 모든 거를 다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이미 다 알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만나서 들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 나에게 맨투맨으로 만나서 사실은 ESTP를 했을 때 가장 효과가 크기 때문에 호기심 유발을 해서 컨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택을 했을 때 약속 시간을 그 사람에게만 무조건 오로지 다 맞추는 어떤 의뢰 자세가 아니라 내가 실제적으로 약속 시간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끔 안내를 해주셔야 돼요. 그 실제로 뭐 주중이나 주말 중에 혹은 뭐 오전이나 오후 중에 이렇게 선택하게 해서 결국에 마지막에는 저는 제 시간 2가지를 말씀을 드려요. 그분이 편안한 시간을 미리 알고 제 시간을 2가지를 딱 말씀을 드리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끔 그렇게 이제 안내를 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미리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를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대1 미팅을 진행할 때는 실제로 호일러의 법칙을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2대1 미팅을 스폰서에게 요청을 했는데
상대방은 스폰서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혹은 어떤 사람이 나오는지를 전혀 모른다면 본인이 실제 이 미팅을 진행했을 때 성공적으로 끝나게 될 확률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나와서 설명을 해주는지를 상대방이 모르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클로징이 될 수 있는데, 이 호일러의 법칙을 그래서 미리미리 활용을 하시는 게 이제 너무 좋습니다. 브릿지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2대1 미팅 시에는 스폰서의 스케줄을 미리 당연히 확인 후에 약속을 이제 컨펌하는 게 중요하겠고, 실제로 약속 장소를 잡으실 때는 STP 할 때 그 집중력을 위해서 저는 조용한 카페로 꼭 서치를 해요. 스타벅스나 뭐 이런 타멘탐스나 이런 조금 그런 카페는 프랜차이징이 된 카페는 너무 시끄러운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서로 말소리가 들리지가 않아서 사실은 집중력이 흐트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용한 카페로 꼭 서치를 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이제 너무 좋고요. 그리고 당일에는 약속을 미리 이제 확인하는 연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컨펌을 하고, 약속 장소에 미리 도착을 해서 준비를 해놓는 게 이제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스폰서한테 기대지 마시고 내가 실제적으로 해당북, 데모 툴이나 보상 풀 종이나 펜 종류들 이런 것들을 모두 빠짐없이 챙기시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제 전문가의 복장으로 가시는 게 그 어떤 것보다 다른 것들 물론 다 중요하지만 일단은 첫 3초 안에 나의 이제 첫 인상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전문가의 복장으로 가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미 나의 지인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편안한 복장으로 늘 만났다고 하면 사실은 이건 사업을 전달하는 프레젠테이션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이 사람에게 뭔가 사업을 전달하는 그 복장으로서 그 사람과의 어떠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이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내가 제시하는 그런 복장, 준비가 돼 있으시면 좋겠죠. 그리고 상대방이 이제 벽을 보고 앉게끔 꼭 안내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시선이 너무 분산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바깥쪽을 보고 상대방이 나와 이렇게 벽을 보고 앉게끔 안내를 해주시는 게 꿀팁이고, 그리고 이런 테이블은 사실은 굉장히 이제 낮은 테이블이 많은데 보상을 여러분 직접 이제 풀려고 하면은 굉장히 높은 테이블로 이제 하시는 게 이제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세심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테이블에서 잘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푸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준비물 미리 준비하는 거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이제 준비가 돼 있다면 상대방이 왔을 때 마이 스토리를 하면서 서로 상대방의 현재 관심사나 현재 걱정거리 혹은 뭐 이런 가족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고 직업적인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이스 브레이킹 뭐 5분, 10분 정도 이제 진행을 하시고 그 전에 이제 나의 마이스토리도 풀면서 니즈 파악 함께 하시면서 이제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미팅이 진행이 됐을 때 우리가 결국엔 쇼더 플랜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을 제시하고, 이 보상을 풀고, 이러한 모든 거를 우리가 쇼더 플랜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쇼더 플랜의 어떤 정의가 무엇인가? 그냥 내가 회사 설명을 하는 거, 보상을 푸는 게 쇼더 플랜의 정의인가? 물론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어떠한 이론적인 내용을 그냥 앵무새처럼 막 설명해 준다라고 해서 성공적인 쇼더 플랜이라고는 절대 보지를 않습니다. 결국에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내용이 조금 틀렸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비전이 들어가서 정말 마음이 설레이는 그러한 결과가 나야지만 성공적인 쇼더 플랜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쇼더 플랜이란 결국에는 내가 비전 제시를 할 수 있는가, 하지 못하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판가름이 나겠죠. 그래서 쇼더 플랜은 그냥 비전 제시다. 한마디로 하자면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내가 비전을 제시를 할 것인가? 일단은 이 PM의 어떤 차별화된 제품력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여주는 이 데몬스트레이션을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내가 해강북의 그 책자, 그리고 뭐 커피 믹스나 액티바이즈, 오메가3, 이제 마이크로솔브 실험하는 오메가3 종류와 이런 뭐 물 종류, 뜨거운 물, 이제 미니 공병이나 가위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이제 데모백에 챙기셔야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쇼더 플랜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마이스토리로 뭔가 소통을 진하게 하셨다면, 이 제품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체험을 직접 해보시는 게 좋기 때문에 액티바이즈 한 잔을 반드시 주셔야겠죠.
그래서 시험을 할 수 있게 종이컵 3분의 2 정도, 3분의 2 정도의 냉수가 아닌 정수물을 받아서 이 액티바이즈 5스푼을 굉장히 이제 고봉으로 이렇게 너무 평평하게 하면은 사실은 이게 효과가 조금 떨어지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처음으로 액티바이즈 시험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혈관 청소하실 수 있도록 5스푼을 진하게 이제 드립니다. 근데 과거에 제 이제 파트너 중에 물을 너무 작게 잡으신 분도 있었어요. 일부러 더 효과가 좋게 하려고 물을 굉장히 적게 들였는데 오히려 물이 너무 적어지니까 이 수송이 잘 안 돼서 오히려 효과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이 정도의 비율이 딱 좋습니다. 종이컵 3분의 2 정도에 기바지 5스푼을 타서 시음하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해강북을 진행할 때 이 심플 앤 석세스풀에 대한 회사의 모토를 반드시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는데요. 회사의 모토 자체가 굉장히 심플하지만 성공적인 비즈니스가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실제로 음, 맛집에 여러 가지 메뉴가 있지 않잖아요. 단 한 가지 메뉴가 가장 강력한 것처럼 이 회사도 이 단 3종만으로 이렇게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성장하지 않은 해가 없다라는 것을 이 페이지에서는 임팩트 있게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설명을 해드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회사의 직접 판매 회사 순위가 현재 이제 3위에 해당하고 있는 PM 인터내셔널이 거의 이제 6천억이 조금 안 되는 매출이 뜨고 있는데 2019년도 1월에 그랜드 오픈을 하고 거의 3년 만에 이 30년 된 뉴스킨 코리아를 제치고 3위 랭킹을 하고 있죠. 그래서 3위 랭킹을 하고 있고 이 회사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려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 페이지가 좀 바뀌었는데 맨 처음에 이제 심플 석세스풀을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는 사실은 제가 페이지 좀 건너뛸게요. 액티바이즈 시험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요 플러시 반응에 대한 건강 체크, 이 부분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액티바이즈 시험을 했을 때 맛이 어떻게 느껴지는지에 따라 오장육부와 연결된 이 미래세포가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약한 부분 체크를 해드리고 그 이후에 다 드시고 나서 플러시 반응이 이렇게 오실 수 있다. 약한 부분, 세포 내 60조 세포 안에 있는 염증이나 이런 혈전 슬러지 같은 것들 찾아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본인이 약한 부분이 붉어지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드리고 나서 반응이 그런데 이제 없으실 수도 있다. 공복이 아니시거나 혹은 공복이라 하시더라도 반응이 없는 분들은 림프가 굉장히 막혔거나 대사가 너무너무 느리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이제 나타나지 않는 거고 이런 분들은 오히려 혈액이 너무 끈적하거나 혈관이 좋지 않거나 림프가 막힌 거기 때문에 꾸준히 드시면서 더 한 달, 두 달 뒤에 좋아지실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플러시가 나오지 않는 거에 대한 걱정을 하시거든요. 나는 어디가 나올까를 조금 더 기대할 수 있게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게끔 이걸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액티바이저 한 잔으로 사실은 혈관을 팽창시키고 심장으로부터 가장 먼 곳의 혈관 끝까지 산소와 영양소를 전달한다는 부분. 그래서 이런 따뜻한 열감이나 간지러운 느낌, 혈관이 확장되시면서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를 미국에서 배포되는 자료, 미국은 사실은 조금이라도 사실이 아니면 바로 소송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미국에서 배포되는 자료를 번역한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플러시 반응 오히려 굉장히 이제 기다리시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플러시 반응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다면 바로 NTC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NTC 부분의 페이지로 가서 이 독일 PM의 특수성, 굉장히 지금 이렇게 3년밖에 되지 않은 타이밍에 3위까지 갈 수 있었던 폭발적인 성장력의 원동력이 NTC다. 나의 영양소가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곳으로 정확히 필요한 세포까지 98% 도달해서 생체 이용률이 98%다라는 거를 반드시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이 구강 점막에서부터 바로 흡수가 돼서 필요한 곳으로 빠르게 도달이 되는 이유는 바로 72가지 정도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NTC 기술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마이크로솔브 기술을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영상에서 보고 오셨다 하더라도 실전에서 꼭 반드시 보여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오메가3가 일반 타사 제품은 이렇게 녹지를 않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몸의 흡수율도 7%에서 10% 정도밖에 되지 않고 7%에서 10%밖에 이제 되지 않는 7%에서 10%밖에 되지 않는 어떤 흡수율을 가졌지만 더 문제는 사실 이러한 지용성 영양소가 들어왔을 때 간에서 담즙이 나와야지만 흡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무리가 된다. 그리고 흡수가 되지 않는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되지 않고 남은 8, 90%의 영양소들, 지용성 영양소 독소들이 체내에 남아서 장기에 남으면 담석, 그리고 뼈 마디에 남으면 이런 석회, 이런 것들로 혈관에 남으면 혈전, 이런 것들로 남아서 우리 몸 안에 결국에는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라는 것까지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보여드려요. 그러다 보면 본인이 이제 드시는 것들에 대한 어떠한 차이를 이제 아실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 솔브에 대해서 꼭 반드시 현장에서 이제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커피 실험도 한번 보여드리면서 체내에서 어떻게 혈액을 디톡스 하는지에 대해서 꼭 보여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보여드리고 결국에 이러한 이러한 기술이 적용된 이 3종의 주스로, 이 3종의 주스로 만약에 사업을 하시면 어떻겠는지 이 질문을 항상 해요. NTC를 보여드리고, 아, 이거 제품 너무 좋죠. 그러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끝나면 저는 제품 판매원이 되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 과학 기술력을 가지고 당신의 손 안에 도구로서 사업을 펼치면 어떻겠냐. 이렇게 항상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 NTC를 보여드리면서. 그러면 사실은 그냥 내가 이거를 판매를 하는 판매원이 아니라 이 독일에 앞서 나간, 50년 앞서 나간 의료 기술이 적용된 그러한 건강기능식품으로 내가 원코드로 글로벌 45개국 이상의 나라에까지 펼쳐지는 모든 것을 인정받고 그 레버리지로 내가 간접소득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를 그분이 정확하게 알게 되면 사실은 사업을 안 할 이유가 너무 없는 거죠. 이미 회사는 증명이 됐기 때문에 데이터를 짧고 굵게 심플하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사업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30년 이상 회사가 이렇게 성장을 했고 글로벌 랭킹 6위이고 한국에서 현재 3위다. 현재 3위고 앞으로 이제 1조 시장을 반드시 갈 것이다. 그런 현재까지의 성장률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5년 연속 전 세계 글로벌 성장률 1위상을 받고 있고 유럽 내에 사실은 이 혁신 기업상을 24년 연속 받고 있죠. 그리고 회사의 신용도가 100점 만점에 99점, 트리플 A 플러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데이터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렇게 포브스지의 사실은 회사의 창립자 겸 현 CEO가 포브스지라는 이미 성공이 입증된 리더들만 오를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명예 전당 같은 곳이죠. 그 포브스지의 표지 모델을 장식했다라는 거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회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회사에서 내가 파트너십을 맺고 유통망을 펼칠 수 있다면 너무 좋은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강조를 하면서 이 해강북을 진행을 하고 또 여기 제품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또 이 페이지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또 설명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제품이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이 TUV라는 기술 감독 협회, TUV 이랩이라는 곳에서 매 6개월에 한 번씩 반드시 독성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TUV라는 곳은 굉장히 하이 퀄리티의 어떤 프리미엄의 회사만 이 TUV 마크를 좀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람보르기니나 포르쉐 자동차로 따지면 이런 회사들이 안정성이나 기술력 인증을 받는 곳인데 여기서 건강보조식품 은 이제 독일 PM 유일하게 받고 있고,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의 어떤 기준이 아닌 GMP가 건기식에 따로 GMP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제약회사 GMP를 쓰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가 된다라는 부분을 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독일의 GMP는 전 세계 프리패스죠. 한국에서 KGMP도 사실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돼요. 왜냐하면 이 제약회사 GMP라는 거는 전문 의약품, 일반 의약품을 당연히 이제 제조하고 유통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함량에 문제가 생기면 인체에 치명적일 수가 있어서 이 안정성 부분, 뭐 함량 테스트 부분, 미생물 부분, 이런 모든 부분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가 되는데 이 독일의 GMP는 한국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독일 GMP를 독일 PM이 이제 적용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코셔 인증, 할랄 인증, 그리고 이제 GMO 유전자 변형,
원료를 전혀 쓰지 않는다라는 부분 이제 강조를 해드리죠. 그래서 독일 PM이 사실은 이렇게까지 큰 발전을 한 것은 사실 LIST라는 국립과학연구소, 룩셈부르크 국립과학연구소와 함께 협약을 하면서 더더욱 나라의 그 독일의 의료 데이터가 적용이 되면서 사실은 이 제품력이 굉장히 큰 향상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런 이제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몸값이 몇 천억인 노박 조코비치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메달리스트들 그리고 수많은 연예인들 재벌까지도 이 제품을 먹고 있는 이유는 전세 이제 퀼린리스트가 올 도핑 프리를 받고 있는 유일무이한 회사죠. 그래서 스테로이드나 호르몬 전구체, 각성제가 미함유됐다라는 부분을 여기서 또 강조를 해주면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임팩트 있는 부분, 해강북에 임팩트 있는 부분들을 반드시 이제 내가 초기 사업자라면 내 입에서 나올 수 있게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내가 들으면은, 알지. 이게 아니라 내 입에서 이거를 이 6장, 단 한 5, 6장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를 설명하실 수가 있게 되면 사실은 사업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나의 스폰서와 계속적으로 이대일 미팅을 하면 좋지만 스폰서와 내가 시간이 꼭 맞춰지지 않지만 내가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바로 즉각적으로 하셔야지만 이 사업이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 이제 아시는 게 좋고 미리 연습을 하시는 게 너무 좋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보상까지 푸는 방법. 저희는 그냥 한 장 보상, 우리 해강그룹의 시그니처죠, 사실은. 해강그룹의 시그니처, 우리 뭐 권경희 김승준 그룹장님으로부터 시작된 해강그룹의 시그니처인 이 보상 플랜이 굉장히 또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 한 장 안에 모든 어떠한 행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업의 비전을 명확하게 알 수밖에 없는 그리고 비전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전에 네트워크를 경험해 봤던 분들은 윗사람만 돈 버는 거 아니야? 혹은 계속적으로 뭐 사재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혹은 뭐 돈이 될 것 같아 보이지만 안 되는 함정이 있던데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반대 극복은 사실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보상 플랜으로 합니다. 보상 플랜으로 쭉 풀어주면요. 사실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찜찜한 어떠한 의문이나 함정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모두 다 풀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회사에서 주는 굉장히 무한대로 극대화시켜서 주는 보상을 알아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보상을 풀어야지만 나의 그룹이 확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한 장 보상을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내가 이 성과를 빠르게 내고 싶은 분이라면 보상을 빠르게 마스터하시는 것을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영상들이 이제 쭉 이렇게 녹화된 영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스폰서 사장님에게 요청하셔가지고 그 영상 받으셔서 이 부분별로 한 번에 외워지지 않으면 부분별로 이렇게 외우시면서 결국에는 요거를 해내셔야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까지 이제 보상 플랜이 다 완벽하게 내가 준비가 됐다라고 하면 이걸 실전에서 테이블 미팅에서 쭉 하셔야겠죠. 쭉 진행을 하시고, STP를 쭉 진행을 하시고, 그런데 이 마지막에 판가름이 나죠. 이 내가 지금까지 뭐 모든 거를 다 공부해서 굉장히 잘 STP를 했어. 그러나 마지막에 이 80%의 법칙, 내가 만약에 백화점을 가서 이 옷을 살까 말까, 이 가방을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너무 고민하다가 내려놨어요. 그럼 어때요? 80%는 다시 사러 가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 다시 사러 가지를 않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 클로징에서는 사실은 근데 조금 부담을 주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너무 부담 주는 거 아니에요? 부담 주는 거 맞아요. 부담을 당연히 느끼죠. 제안을 하는 나도 부담을 느끼고,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도 부담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독일 PM의 STP로 상대방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기회를 그 정보를 내가 진짜로 제공하고 있다. 내가 선물을 진짜 주는 거다. 이런 마음으로 이 미팅이 진행하게 되면요. 내가 약간의 부담을 상대가 느낀다 하더라도 그걸 줘야 돼요. 주면서 나를 믿고 하자. 이런 말을 하면서 사실 내가 돕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클로징을 반드시 끝내려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보통의 많은 초기 사업자들이 하는 실수는 뭐냐면요. 샘플을 주시면서 샘플 뒤에 숨는 사업을 하시거든요. 저는 샘플 뒤에 숨는 사업을 단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파트너들에게 절대 샘플을 먼저 내밀지 말라는 이야기를 항상 강조를 해요. 왜냐하면 샘플을 받는 순간 어때요? 상대방은 지금 당장 사지 않아도 되겠구나. 내가 먹어보고 3개월, 아니 뭐 3일 뒤에, 일주일 뒤에 이렇게 결정해도 되겠구나. 그 얘기는 뭐예요?
백화점에 놓고 온 옷을 다시 결제하지 않는 것처럼 이 사업에 대한 흥미가 있다고 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거는 반드시 잊혀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 80%의 법칙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끝까지 뭔가 클로징을 하시려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클로징이 되면 이제 진짜 사업은 언제부터냐면 클로징 이후부터예요. 클로징을 한 건 그 사람이 사업에 대해 궁금해. 그래서 한번 제대로 오토플로 먹어볼게라는 결정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당장 사업자인 게 아니고. 그런데 결국 이 사업에서 큰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교육과 제대로 된 리더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클로징 이후부터가 이 사람과 이제 정말로 끈끈해지는 관계가 되면서 사업을 제대로 알려주는 사업에 대한 팔로우업과 토대가 돼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근데 이 업을 잘 이해를 못하신 분들은 오토플하고 나면은 그분은 그냥 내버려둬요, 파트너를. 그렇게 되면 계속적으로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계속 새로운 사람 오토플, 오토플, 오토플만 계속 해 나가시면서 신규 창출만 하시고 결국에는 못 담는 거예요. 파트너를 못 담고 네트워크를 확장을 못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클로징 이후부터다. 그 이후부터 사업에 대한 팔로우업과 초대는 내가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 내가 다 참여를 하셔야 어디에 초대할지를 알겠죠. 일단은 처음부터 시스템 초대가 좀 어려우시면 스폰서 사장님 티업해서 2대1 미팅부터 진행을 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서 더 큰 비전이 그에게 들어갔을 때 시스템 팔로우업도 자연스럽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클로징 이후부터가 진짜 사업의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기초 공사를 이제는 제대로 이러한 5가지 부분을 명확하게 여러분이 알고 실행을 하면서 기초 공사를 제대로 다지신다면 그 어떤 건물보다 높은 건물을 정말 지어 나가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두바이에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이런 부르즈 칼리파의 내가 주인이라면 어떻겠어요? 내가 굉장히 높은 건물에 수많은 월세를 받는 건물주라고 생각하면 너무 좋잖아요. 나에게 결국에 시간적, 경제적인 자유를 줄 수 있는 이러한 건물주가 될 기초 공사를 제대로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처음에는 막, 인정식 가면 막 정말 화려하게 인정식 받고, 막 PT 되면은 승급식 오르고, 이런 것들만 보시면 이 업이 그냥 저렇게 재밌게 그냥 인정만 받고 이런 걸로 보여줄 수 있지만 실제로 저는 이 업은 실제 백조가 가장 다리가 바쁘듯이 싸구려 난초가 돼야 되는 일이에요. 실제로 내가 현장에서 이거 뭐 오메가 실험 제가 꼭 해야 돼요? 제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액티바이저 꼭 타먹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좀 멋있게 그냥 아이패드로 이렇게 보여주기만 하면서 사업하고 싶은데 그럴 일은 그렇게 하시면은 사업이 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업은 실제적으로 이 상대방이 이 과학기술을 몸으로 느낄 수 있게 해야 되고,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야 되고, 그것을 정확하게 비전을 느끼게 하려면 내가 현장에서 바쁘게 STP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나의 확장의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는 프리미엄 명품인 난초지만 결국 이 현장에서는 싸구려 난초가 돼야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깊게 그것이 바로 기초공사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다 보면 결국에 반드시 이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고, 내가 얼마나 이 사업을 진심으로 교육시키고 파트너들을 후원하고 도왔는지는 세상이 안다라는 그래서 이 세상이 나를 반드시 알고 사실은 그 모든 것은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너무 재면서 너무 효율만 따지면서 이 사업을 하지 마시고 사실은 진인사 대천명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파트너를 함께하는 정말 이 파트너를 진심으로 대하시고 교육하시고 후원하시고 리드하시면서 여러분의 그룹을 만드시는 리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